이거 지적해 면담을 하고 5분 그거 안 되면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진전 안 했습니다. 나 찍으셨네. 아니 내가 뭘 지금 아니 5분이라니 나는 완전히 이런 겁니다. 아니 당초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5분을 좀 시간 주면 몇 시간이 돼요? 아니 지금 여기 싸우러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싸우러 지금 언제야 시간? 그러면은 협상을 하세요. 한 번 하지 마시고 얘기해보세요. 전화해가지고 시간을 좀 하세요. 충분히 시간을 저한테 이야기 마시고요. 제가 다시 전화해주세요. 들어가서 찍을게요. 들어가서 찍을게요. 알잖아요, 그런지. 어디서 나오셨어요? 마음이라고 그냥 찍는 건 마음이라고요. 저도 찍는 건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씨가 아니 저희가 주사 그랬잖아요. 저기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 저 기다리는데 어떡하라고. 아주 영광이구나. 작별의 상을 준다고 지금 잠깐 보도 자료. 우리 공개가지고 전화 쓰시라고 사람들 만나게. 아니 솔직히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좀 앞으로 좀 당겨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트래픽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못 오시고 계신데 가급적이면 좀 앞으로 당겨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트래픽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6시에 행사를 시작하기로 했었는데요. 뒤에 오신 분들 때문에 저녁 식사 먼저 하고 이제 행사를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아름답고도 행복한 여행 재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에 가다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육종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12년에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첫 번째 책이 출간된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세세한 그런 공감을 주셨던 우리 신은미 선생님, 작년부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언론과 정권의 그런 종북몰이에 타겟이 되셔서 많은 그런 그 어려움과 그 마음고생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 두 번째 책 재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에 가다를 출간하시고 한겨레 통일 문화상을 또 수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그 걸음보다 이 두 번째 걸음이 더 값지고 더 우리가 참 아름다운 그런 두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은미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시는 정태일 선생님 다시 한번 우리가 큰 격려와 축하의 박수로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북콘서트 첫 번째 순서로 문영조 장로님, 평화의교회 장로님께서 시작 기도로 우리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시죠.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는 과거 70년 동안 벼리고 벼르던 아름다운 자리가 드디어 미국 로스안젤레스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통일하면서 7천만이 떠들어버리고 70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아버지 드디어 결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딸이 두 권의 책을 내므로써 통일 방법이 그 속에 다 들어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통일은 다 원하며 노래를 불렀지만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못 찾고 있던 중 그가 몸으로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맑은 영혼으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깃들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통일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그 신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가 책을 두 번 썼지만은 그가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협력하여 쓰신 역사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이와 같이 소수의 문의가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이 소수의 문의 위에 아버지께서 같이 해주시고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바람직하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은 의를 행하다가 공의를 행하다가 죽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를 행하다가 남의 손가락질을 받고 유혹받고
조소를 하며 깔깔대거든 너에게 행복이 있다. 내가 하늘에서 산이 크리라. 내가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나니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시오. 그 이상의 복된 말씀이 없는 것을 볼 때 의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의행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앞장서서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조국 통일을 위하여 힘을 쓰는 평화 통일을 위하여 온 힘을 다 바치는 신인미 여사와 그 가정에 아버지의 한없는 축복이 같이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인들 일당백 아닙니다. 일당만이 넘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얘기를 다 갖도록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그들의 일생이 평화 통일과 의를 이루는 데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순서는요, 오늘 행사를 위해서 인테리어까지 싹 바꾸시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신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작죠? 잘 들려요. 그게 제가 위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지도자, 이 신이 박사와 같이 이 평화의 교회를 힘들어 섬기는 신영교입니다. 제가 교인을 대신해서 이 어려운 걸음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출판 기념회를 바로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참석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두 번 다 환영 인사를 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환영 인사를 때 교도소는 한국 정부가 선정한 우수도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에 가다. 이 전편인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도 그런 영광을 가졌던 책이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여러분 비디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헤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진 굴욕과 지나치게 많은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만나는 이 저자를 그렇게 팔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의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제가 말하는 조국은 남과 북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국심이라는 것은 아마 남과 북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분단된 조국이 하도 없어서 거기서 나오는 애국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굉장히 용기 있게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과 아주 용기를 가진 여장부였습니다.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간단히 소개를 하죠. 저와 저자는 레슨을 받고 공관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평산 CC 강의를 보면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우수하고 영특하고 기계도 넓고 그리고 사회 참여도도 많습니다. 아신 분은 아십니다. 저희 가정에도 제 위로
누이가 있고 지금 밑으로 8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두 여자들한테 치여서 길을 걷히고 산 그런 큰 추억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역사에도 증명이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인동 박사님 역사를 너무 잘 아시죠? 이조 중기, 지금부터 500년 전에 강원도 강릉에 신인선이라는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 남전여비의 사상과 아주 가부장적 제도가 사회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서 어느 남자보다도 뛰어난 그런 유학자요, 유인이요, 화가요, 시인이었던 그런 훌륭한 부인으로서 그 아들을 조선의 대학자로 키운 당호가 사인당, 그 아들은 율곡 이희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선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여인을 가장 흠모하는 여성상을 뽑아서 한국에서 발행하는 고액권 화폐에 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요새는 재벌들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주인공 우리 신은미 박사가 그 뜻과 염원이 결실을 맺어서 조국이 통일이 된다는 그 날에는 분명히 저는 우리 통일된 조국의 첫 번째 발행하는 화폐에 그 아름다운 우리 신은미 박사의 보여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맞죠? 교회 같으면 아는 소리가 날 텐데. 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오인동 박사님도 신은미 박사님도 아니 전공은 음악 박사고 의사인데 왜 이렇게 글들을 잘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제가 마치 북한을 다녀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책에서 저자는 북한을 아무리 자주 다녀도 갈 적마다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동을 해서 슬퍼서 그리고 분단된 조국이 너무 억울해서 그리고 저자는 나에게 이념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쏟습니다. 다만 내가 북한 동포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중에 북한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가난한 나라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저자의 이상으로 그리고 가치관을 존중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뜻과 에너지가 모여서 그리고 부딪혀서 큰 힘을 만든다면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새로운 긍정적인 희망을 갖는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냥 오셨으니 좋은 시간 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오신 것을 환영하는 인사를 마치고 감사합니다. 평화통일 조국의 화폐가 아주 기대됩니다. 이 시간에는 물씬 장면으로 이 통일운동에 앞장서시는 오인동 박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인동입니다. 우리 신장로님 말씀드리니까 우리 정태희 선생,
좀 불쌍해 보이는데 어떻게 시키라고 그러죠? 저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신이 여러분들 알아서 책에는 아주 정확하고 아줌마가 됐어요. 교사를 따르고 재미도 없고 아줌마. 그래서 누구들한테도 이렇게 참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가 책을 써서 도대체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인간 일에 이렇게 커다란 역할이나 영향을 한 북한 혁명이 없었다. 도시가 아직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이 두 부부 이해도 먼저 일찍 가셔서 고생 속에서 이런 곳에 와서 사신 분들 또는 그런 여자분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또 공교롭게도 한 사람만이 간 게 아니고 부부가 가서 그저 사실 우리 신장님의 말씀 맞다나 여자가 잘나서 이렇게 기가 죽었다는데 저 속을 보면 좀 반대예요. 저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걸 갖다가 우리 은미 씨가 살살 달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참 책일 거리다 참 재미나다고요. 남자가 가면 남자 얘기만 하고 여자가 가면 여자 얘기만 하는데 둘이 다 가서 했다는 것도 커다란 플러스가 되고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참 적당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감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분들이 2011년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저한테 와가지고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쓴 원고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 둘이 항상 너무나 마음이 여리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물어.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너희가 먼저 묻는 걸 어떡하냐. 이 독자들을 우리가 좀 토론다운을 해라. 나는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그게 옳은 말이죠. 세상이 시대가 좋아서 그런지 전에 쓰신 분들은 책을 다니거나 신문에 연재도 사실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새는 그 인터넷 시대가 되고 SNS 시대가 되고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준 역사가 사실 없거든요. 이런 거는 저 사람들을 갖다 꼭 실천하는 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남과 북에 영향을 주고 또 이제 억울하게도 조국에 지금 당분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또 해외에 계신 일본의 우리 동포들이 또 초대해서 거기 많이 다녀오죠. 또 이번 가을에는 유럽을 또 한번 초대했어요. 이런 그 모든 것을 볼 적에 언제나 그런 분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재미동포, 해외동포 그리고 재미동포 중에서도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런 두 분이 나오셨다는 것은 우리들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정말 너무나 커다란 역할을 해주고 너무 역할이 크다 보니까 한국의 조중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런 고초를 당함으로 인해서 한동안 베스트셀러를 갖다가 좀 죽어들었었는데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실 우리 모국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거꾸로 된 사회지만 여하튼간에 소위 말하는 보수 사람들도 이런 책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같이 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면서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한테러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할 때가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안 됐지만 지나간 보면은 그렇지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걸 뚫고 우리가 이만한 영향을 주어서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그분 저자들이 한국의 마음으로 위로가 됐고 좋은 일을 했다는 건 우리는 잘 알지만 그래서 참 축하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길의 통일문화상도 수상하셨는데 또 수상
할 수도 없게 됐던 거. 어떻게 우리 김 목사님 오늘 여기서 수상식도 합니까?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전해져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보탤 것도 없고 사실 본론은 아마 이제부터 우리 주도모고 우리 목사님도 대담을 하면서 재미난 얘기 준비해 주시고 결과 주셔서 고맙고 진짜 축하하는 자리에 선정을 해서 영광이고 두 분 정말 앞으로도 잊지 마시고 계속 여기에서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 또 노구에서 이제 천천히 올 겁니다. 이제 빨리 해줘야 하고 그런 날이 올 텐데 다 같이 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심 어린 축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LA 시크페이 이용식 대표님 나오셔서 저자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분을 소개해드려서 영광입니다. 그 뒤에 보면 양력이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미 선생님 양력, 리틀엔젤스 단원이셨습니다. 리틀엔젤스 단원으로 세계 40여 개국을 공연을 다니셨고요.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인디애나 호주입니다.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서 음악 박사를 2011년부터 7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하셨습니다. 저서로서는 첫 번째 제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있고 제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에 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시나 제미동포 아줌마 남한에 가다 어느 출간이 많이 올려주십시오. 제20회 통일 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하셨고 한일의 통일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오마이뉴스에 수양달 찾아 북한으로를 연재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아주 뜻깊은 시간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 남성 중창단 조율 우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예, 박수로 좀. 네. 따로워지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 가을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것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산자는 나를 이미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함께 바다로 흘러 높았던 푸른 하늘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남구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는 많이 일어나요 그의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름이 사랑으로 흘러오는 용서로 우리를 위로로 증동이 되어 모두 함께 손 잡는다면 서성이는 외로운 그림자들 떠나는 마음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나라를 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나라를 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나라를 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한영애 씨가 운명적으로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종묘트레이 고난의 행군을 마치시고 살아가고 오신 단쪽이 되셨습니다. 원래 이분이 이 사이즈가 아닌데 단쪽이 되신 걸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김기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저자와이드랑 신은미 선생님과 함께 대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책을 안 하실까봐 책에 없는 얘기 중심으로 속한 것들 한 3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기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신 우리 신은미 박사님 여러분들 소개하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제가 오늘 음악으로 좋은 말씀으로 이미 이 북콘서트가 너무나 성대히 풍성히 다 진행이 돼서 이제 끝나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이렇게 평화의 교회, 제가 평화의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평화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대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평화의 교회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 집사님들 너무나 혼연일체가 돼서 아름답게 이러한 성대한 격려와 사랑을 그 품은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얼굴 뵙는 것만 해도 저는 이미 지난 겨울에 좀 힘들었거든요. 다 치유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저자 양력 소개해 보셨으면 알다시피 총 7번을 방문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방문하게 된 계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처음에 방문하게 된 계기는 그야말로 그냥 베케이션. 이번에 저희 남편과 제가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저희 남편이 새로운 여행, 호기심이 많은 남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에 우리 이번에 베케이션을 어디로 떠날까 하고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와우, 야, 북에 우리나라 반쪽 땅, 북에도 다 관광을 가네. 남쪽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있네. 여행 에이전트, 여행사들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북한 관광을 모집하는. 그래서 남편이 우리나라 반쪽 땅인데 우리도 시민권자니까 갈 수가 있다.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여행, 달나라보다도 더 독특한 여행, 북으로 한번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떻겠니? 해서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라면서 나중에 달나라 여행 갈 때 같이 갈 테니까 당신 혼자 갔다 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한번 가볼까? 내가 알고 있는 북한 뿔만 안 난다 뿐이지 뿔난 그 도깨비 같은 땅 로봇 같은 그런 북녘 동포들 한번 가서 내가 확인해볼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그래도 내 동포니까, 내 결애니까, 민족이니까 뭔가 이 속에서 궁금한 애증도 애정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게 꿈틀거렸나 봐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하고 해서 정말 무심결에 굳이 갔다면 호기심으로 얼마나 몹쓸 인간들이 사는지 확인해보러 간 여행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곳에는 통일운동 오랫동안 기여해 오시면서 북한에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 역시 한 2번 다녀왔는데 그 순안공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처음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되면 그 묘한 설레임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떠셨어요? 처음 갈 때 그 순안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할 때. 저는 순안공항에 비행기 도착하기도 전에 북경에서 이제 고려항공을 타려면 게이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딱 누가 봐도 북한 사람 같은 북녘 동포 같은 사람들이 머리를 바짝 감고 여기에다가 그들은 초상 휘장을 모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도자의 얼굴이 그려 있는 배지를 단 모습. 그야말로 항상 제가 북한 사람 하면은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런 형상의 사람들이 다 걸어와서 제 옆에 앉아서 갑자기 머리가 삐쭉 쓰는 것 같으면서 섬뜩한 생각, 호기심 이런 게 아니라 섬뜩한 생각이 나면서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북한 사투리, 북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많이 영화에서 봤던 그런 대사가 제 머리를 스쳐가면서 종간나 새끼 따라오라고 이런 단어가 막 생각이 나면서 그 자리에서 벌써 저는 저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그 북녘 동포들을 보면서 벌써 긴장이 되는 거예요. 섬뜩한 생각이 내가 이거 잘못했겠지. 왜 내가 고생을 사서 하는가. 이거 진짜 어떻게 하나. 막 이러고 벌벌 거리면서 어떻게 간지 모르고 그냥 남편의 팔에 이끌려서 갔는데 순안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 고려항공을 벌벌 떨면서 탔는데 거기 스튜어디스들이 너무나 우리가 남쪽에 갈 때 보던 그런 스튜어디스들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다 이미 준비된 자들일 거야. 북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아닐 거야. 그리고 가는데
저기 그 모니터에서는 뭐 라트리아 비에타의 오페라 아리아가 나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 또한 다 외국 관광객들이니까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저는 음악을 틀어주는 거고요. 이러고 예. 갔습니다. 그럼 이제 그 두려움, 어떻게 보면 우리 정태일 선생님한테 속아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이 언제 처음 방문할 때 기준으로 보면 언제쯤 그 두려움이 차츰가시기 시작하셨어요? 도착하자마자 발을 내디디고 몇 시간도 안 돼서 저희가 조선국제여행사 저희가 가니까 미국에서 왔다고 영업과 안내원 2사람이 나왔어요. 아주 세련된 젊은 여자 안내원과 아주 젠틀한 남자 안내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에서 왔다니까 저 사람들은 영어밖에 할 수 없을 거다. 이름도 보니까 뭐 라스트 네임은 뭐 처음 막 이런데 이름이 티오돌 뭐 에이미 막 이러니까 외국에서 남쪽 출신이지만 아무 한국말을 못하는 우리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 부모님들 같이 너무나 말도 잘하고 보면서 금세 남녀 동포구나. 그와 우리 이제 나중에는 그 여자 안내원이 제 수양 딸이 됐고요. 남자 안내원도 뭐 조카가 되고 그게 지금 엄청난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만나면서 서로 그래 말이 통하니까 금세 이름이 설경이야? 설경이 누가 지어줘서 참 이름 이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금세 1시간도 안 돼서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음식점을 갔는데 그들도 김치를 먹고 냉면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냉면 그리고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대동강 맥주를 마시면서 맛있는 담배 맛이 어떤 대동강 맥주 맛있다고 큰일 나는데 그냥 맛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한국에 가서 아주 맛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했어가지고 제가 그걸 참 고무 찬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금세 그래 부모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셔? 형제는 어떻게 됐어? 뭘 전공했어? 남자친구는 있어? 저녁 2시간도 안 돼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냥 제 딸의 친구 그냥 어디서 볼 수 있는 우리 남쪽 조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예쁜 그냥 똑같은 젊은 아이고 아주 젠틀한 남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 허물아 없이 우리의 농담도 주고받고 하면서 농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금세 꿀랑 도끼기비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문가영 선생님이 오래전에 표현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관광으로 가셨는데 네. 사실 통일의 큰 사명을 가지고 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관광차 가셨는데 총 7회를 방문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때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보통 이제 한 곳에 관광지를 간다 그러면 그냥 한번 가보고 마는 것이 이제 상례인데 이렇게 7회 방문하면서 갈 때마다 변화된 모습 아니면 새롭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외향적인 모습으로는요, 북이 갈 때마다 현대적인 건물이 뚝딱 도깨비 방망이로 뚝친 것처럼 뚝딱 현대 건물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생기고 택시가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죠. 택시 잡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택시가 많은데도 택시 이용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그 환경 외관을 많이 중요시해가지고 갈 때마다 이렇게 잔디를 심는다든지 도로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이랄지 옷차림이랄지 이러한 것이 참 밝아지면서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선입견을 갖고 가서 그런지 로봇 같은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가서 그런지 다들 무뚝뚝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서 갈 때마다 바뀌는 것이 그들의 표정들 밝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까르르 웃는 젊은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남녀가 2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모습들 애기 엄마가 애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뽀뽀해가면서 안고 가는 모습 아빠가 아기를 업고 어디론가 가는 늘상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날로
제가 갖고 있던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북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갈 때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제가 자꾸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제 심적으로는 할 때마다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북에 가기 전에는 그 북한 말투조차도, 그 북의 말투조차도 두려움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지도자의 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도 막 섬찟한 이런 섬뜩하고 나와는 이제 아무런 얘기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느낌을 갖고 갔는데 제 마음이 갈 때마다 친근해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첫 번째 갔다 온 다음부터 두 번째 갈 때마다는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 내가 보고 싶은 내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보고픈 형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향 산천을 방문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제가 외가댁에 가면 그 외가댁 동네 어르신들,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예뻐해 주시고 순박하고 정많은 그러한 정서, 그러한 분위기를 제가 북에 가서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요, 저는 처음에 남쪽 출신이에요. 그리고 철천지, 남쪽 출신도 부족해서 철천지 원수 미제에 따라서 온 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디서 들었어요? 네, 저는 남쪽 출신의 여기 우물물 제위동포 이렇게 말도 끝나기 전에 원기로 오셨군요. 우리 동포로군요. 아이고, 그래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얼마나 타지에서 타락살이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 손 한번 잡고 눈빛 한번 마주치면은 우리는 이 한 동포인 것을,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총구리 거놓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눈물 글썽글썽해요. 서로 눈물을 글썽글썽이는데 저는 그들의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그들은 참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내 나라 내 조국에서 편히 살아야 되는데 저 남은 땅에 철진지 이제 원수 혹시 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살기는 어떻습니까? 음식은 걱정 없습니까? 막 걱정을 해주면서 그렇게 안쓰러워하면서 아유 우리 동포들 푹 쉬시다 가시라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뭐 그냥 포옹을 해주고 그렇게 정감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순박한 동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뿔달린 악당 로봇, 어떤 인간사 희놀락도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내 같은 민족이 결의가 여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내 이웃이 사랑하며 보듬어 안고 살아가야 될 내 이웃이 여기에 있었는데 내가 적으로 생각했고 원수보다 더한 원수로 이들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와 같은 말을 사용하지요. 같은 음식을 먹지요. 그리고 그들 또한 나와 똑같은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디나 데리고 가는 유적지마다 우리 선조들의 역사에 그 선조들의 숨결이 포함되어 있는 숨결이 나타나는 그러한 제가 이미 듣고 배워서 아는 역사를 그들도 선조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살아가는 나와 똑같은 형제들이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제가 참 북에 가서 두 번째부터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교만하고 그리고 기독교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원수도 사랑하자 입에 달고 다 살았는데 단 한 번도 그들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더라고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절대로 5만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도 북녘 동포들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막 두 번째부터 회개를 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무 그냥 또 말씀하시다 보면 늘 이렇게
다시 마이크에. 네, 감독이 다시금 일어나서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그 저자 양력에서도 소개를 했듯이 곧 이어 나올 책은 내년쯤 또 한 번 여기서 모이겠습니다. 저희들 출판 기념회로 재미도포하지만 나만의 가다라고 이제 집필 중이시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그냥 북한에 가면 우리 동포기 때문에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심의 감정들인데요. 사실 처음 방문을 하고 한국에서 우리 고국에서 가면을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갑자기 작년에 종국몰이에 시달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었는데요. 우리 신박사님이 보시기에 처음 여행기는 그렇게 문화관광부 상도 타고 또 심지어 통일부의 홍보 프로그램 제작에도 참여하시고 그랬던 분위기, 우호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작년에 바뀌게 된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저도 아직까지도 그게 미스터리고 궁금해요.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동강 맥주가 그저 그랬다 그러면 덴로스 갔다가 아주 맛있다 그러고 그 북의 그 자연 그대로의 그 강이 하천이 아주 막더라. 그저 안 막다 그래야 되는 건데 거기는 북은 아직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큰비 붓기 벌린지 그런 게 없고 녹조라떼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습니다. 2013년도에 우승 대책에 선정이 되면서 2013년도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입니다.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제 책을 제가 우승문학도서로 뽑아달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데 우승문학도서로 뽑아서 정부 돈을 들여서 문체부에서 1200권을 사서 곳곳 공공기관과 그리고 교정시설에 다 책을 보냈습니다. 뿐 아니라 같은 시기 2013년도에 통일부에서 제 책을 막 밑줄까지 다 쳐왔어요. 통일에 너무 귀중한 책자라면서 이 책을 바탕으로 통일부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 그래서 제가 돈까지 받아가면서 통일부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기자, PD, 언론협회에서 주는 통일특별상도 받았습니다. 뿐 아니라 저를 마녀사냥 종국몰이 했던 종편 이하 많은 언론들은 2013년도, 14년도 그 겨울이 되기 전까지 제 책이 참 신선하다면서 통일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저를 수시로 불러서 인터뷰하고 사진 자료 내보내고 텔레비전에 나오라고 서로 막 경쟁을 하면서 저를 불러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2014년 같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마치 계획표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언론의 허위 보도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되더니 고발장이라고 그러죠. 고발장이 접수되더니 검경에서 저를 아시다시피 아까 폭탄 테러 제가 사제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테러 당한 그 다음 날 저는 폭탄 테러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돼서 검경의 조사를 50시간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또 출국 정지를 시키더니 그 다음에 제가 출국 정지를 하더니 제가 엄청난 연말 연시가 끼어서 우리 아이들 다 집에 모여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엄청난 아이들이 걱정을 하고 그랬죠. 그러더니 갑자기 또 출국 폐거 명령이라 그래요? 강제 폐거를 또 시키더라고요. 붙잡아 놔더니 제가 입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강제 폐거를 시키더니 5년간 입국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가 참 궁금했는데 두 번째 책에 보면은 거기에 추천의 글을 성공회 대학교에 한홍구 교수님께서 추천의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그 글에 보면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해산을 몰아붙이기 위한 어떤 분위기 조성으로 저를 희생양처럼 사용했다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한홍구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박근혜
정부에서 저를 이렇게 딱 칭찬했다가 상 줬다가 갑자기 또 종북몰이 마녀 사냥을 해서 저를 쫓아내고 거기에 우리 부모님이 살고 친구가 살고 하는 내 고향에 모국에 앞으로 5년간 오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평화의교회 등록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미안해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정말 큰 힘이 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를 해주신 분들이 다 우리 부모님마저도 저를 외면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마녀 사냥 언론에서 저를 허위 왜곡 보도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옳음은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종북몰이가 시작되니까 저를 모든 친구, 친지, 하물며 부모님, 언니까지도 저와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너무나 참을 수 없이 참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모국, 대한민국, 한국에 갔더니 최고의 가치가 반공사상이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반공사상이 아니라 반복사상이 최고의 가치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사랑보다도 기독교의 사랑 정신 이념보다도 반국 이념이 최상의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평화의 교인분들께서 저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용기의 글을 보내주시고 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우리 평화의 교회 분뿐 아니라 여기 또 많이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요. 정말 감사하는 것이 큰 용기를 갖고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 갔더니 저를 에볼라 바이러스보다도 무섭게 생각해요. 제가 나타나면 다 무슨 감염이나 될까 해서 다 피하고 하다못해 저희 어머니도 다 피하는 이 와중에 이렇게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보다도 더 무서운 종북 바이러스를 우리 모국에서 딱 제가 오늘 주홍빛 옷을 입었죠. 주홍글씨처럼 딱 새기고 종북 참 이렇게 종북 바이러스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성도님들 몇 분, 저 친한 몇 분만 오실 줄 알았어요. 오인동 선생님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USC에 정말 북한학을 너무 한국학을 전공하시는 우리 박선영 교수님도 와주시고 또 그 옆에 엘리킴 박사님도 이렇게 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한국에 대한 히스토리, 역사를 전공을 하시는 또 훌륭하신 또 학자분들께서까지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 와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국의 보수 언론들, 지난번 종북몰이 앞장섰던 보수 언론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합편성방송이라고 종편방송들, 그들의 왜곡 보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극우 이런 진영에 속한 분들 말고도 일반적인 분들도 그 방송 이후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땐 다들 참 아름답고 귀한 책이라고 했던 분들이 그 보도 행태를 비판하면서조차도 자기들 모르게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셨는데 종북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줘서 고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또 여쭙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보수가 되었든 진보가 되었든 정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오해하고 있는 것, 이거 하나만은, 한두 가지만은 꼭 여러분들이 극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 좌우되지 않고 이것만은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저희가 이렇게 반공 교육으로 이렇게 반공 교육, 그동안 받아왔던 반공 교육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반공 교육으로 인해서 북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저부터도 편견과, 지금도 7차례 갔지만 지금도 그 반공 교육의 여파가 하도 이렇게 강하게 있어서 저거 진짜로 저러는 걸까? 저거 혹시 우리한테 잘 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도 아닌 거 알면서도 그만큼 편견, 선입견,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받아왔던 반공교육을 좀 벗어던져야 돼요. 색안경을 벗어던져야 돼요. 그런 카이스트에 김진양 교수님이라고 개성공단 사람들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대북 정책을 담당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요즘 본인이 그러셨어요. 나는 이제 종북 공세를 각오하고도 북한 바로 알리기 앞장서겠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강연을 하고 계세요. 유튜브에도 강연이 올라왔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분은 북한을 바로 알아야 그것이 평화다. 평화가 되어야 그것은 통일로 가는 길이니까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없다. 그거와 제가 반공교육으로 인해서 제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는 그러한 북한에 대한 생각을 벗어 던져라 라고 제 자신한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우리 보통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북의 정권과 북의 주민들은 별개다. 우리는 북한 정권을 싫어하는 거지 북의 동포, 북의 인민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 북의 정권은 악의 축이에요. 그들은 북의 그 주민들을 억압하고 단합하고 기만하는 악과 같은 세력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북의 정권은. 그리고 북의 동포들은 우리가 그러한 불쌍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야 돼, 구출해야 될 대상이다. 결국 그들은 별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붕괴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붕괴할 것이다. 언젠가는 붕괴하고 말 것이야. 그래서 뭐 전략적인 인내라는 정책도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가서 본 결과 북의 정권과 북의 인민, 주민은 하나더라고요. 엄청나게 그 정권 하에 똘똘 뭉쳐서 결속력이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탄압을 하고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정권을 축으로 해서 더 똘똘 결집력을 발휘해요. 더 똘똘 뭉쳐요. 그들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로 지금 함께 자주한다 하면서 우리는 배중 고파도 내 나라가 없이 배불리 사는 것보다 배고프면서도 내 나라가 있는 것이 우리는 원하는 길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 고난의 행군 시절에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런 시절에도 붕괴가 안 되고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붕괴를 바라면서 주로 흡수통일론자 분들께서 그 붕괴론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붕괴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북의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그들은 지금 그 정부와 그 정권과 그리고 주민이 일심동체가 돼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나라를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똘똘 뭉쳐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대로 그들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는 저희들이 그들과 진정으로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한다면 북의 그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300만이 굶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지 않은 북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2,400만이 북의 주민인데 얼마나 더 많은 북의 주민들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그들이 힘들게 좌절되어지고
결국에는 식량도 보내지 말자, 보내봤자 다 정치하는 사람들 다 가져가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당해서 얻는 붕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무력으로라도 우리는 붕괴를 시키고 통일을 하면 된다. 무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남과 북의 동포들이 희생을 당하겠습니까? 무력으로 얻어지는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북에 지금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박혀있는 북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전환하는, 사고의 전환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받아왔던 그런 반공교육으로 인한 왜곡된 대북관들, 그걸 고쳐주십사 바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북한의 체제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또 앞당길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왜곡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도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북한 방문을 하시면서 민간 통일운동가로서 좀 활동을 하실 예정인데, 앞으로 좀 더 구체적 계획과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특별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제가 한겨레 통일 문화상도 받게 되고 또 언론상도 받고 아주 의미 있는 상들도 많이 받는데 그 받은 이유가 제 책이 북에 가서 제가 북녘 동포들과 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쓴 책 얘기가 통일에 많이 기여를 하면서 이렇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상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참 상을 받기가 참 민망스럽고 소모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보면은 오랜 세월을 정말 여기 미주에도 보면은 정말 오랜 세월을 온몸과 모든 인생을 희생해가면서 통일, 우리 민족의 화합, 결의 화합을 위해서 애써오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통일에 기여했다면서 이런 상을 주신 거 저는 정말 부끄럽게 그지가 없는데요. 저는요, 이 책을 쓰면서 단 한 분도 제가 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북에 가서 우리 북녘 동포들과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화합과 조국의 통일을 영원하게 된 거예요. 이 민족의 화합과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은 그저 제가 북녘 동포들과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면서 생긴 부산물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또 합리화를 시킨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통일을 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화해하고 화합하고 통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과 북, 우리 동포들, 해외 동포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통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위로를 하면서 내가 우리 북녘 동포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하라고 이런 상을 주셨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기꺼이 상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해외 동포분들 남과 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 우리 원하원 타국 땅에서 사는 우리 해외 동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 우리 형제들이 사이좋지 않을 때 꼭 다른 형제들이 중재 역할을 해주는 형제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때가 우리 남과 북 사이에서 우리가 오작교 역할을 하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땅에서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력하는 마음,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앞으로 디뎌놓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할 일은 이제 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수양 가족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 싶어서 또 갈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닿는 한 제가 할 일은 북에 가서 북녘 동포들과 그리고 우리 수양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면서 그들과 느낀 소소한 그런 사랑 얘기들을 계속해서 써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말 거창한 이념에 기초한 통일운동가가 아니라 가장 가족과 같은 그 사랑을 통해서
미처 기존의 통일운동가들이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계신 또 그 일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표력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 남북 문제 하면 뭐 밤을 해도 모자라니까 여러분한테 메모지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좀 메모지 질문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메모지 뭐 있습니까? 질문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은 뭐 혹시라도 두 분만 그럼 두 분 플로어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질문하면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라고 하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이 저자에 대한 하나의 질문 두 분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는 안 해주시면 좋고요. 예, 우리 저 선생님이시든가? 예. 예. 여러분, 제 아이돌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는데, 궁금한 건 20대, 한국의 20대 젊은 분들의 생각이 어떤 정부 돌아다녀서 정부가 돌아다니는 아이들에서 홍보했잖아요. 반응이 아니라 관심도 없고 어떤지. 이제 우리 40, 50대들은 뭐 민주화 과정도 거치고 학생운동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이는 먹었어도 이제 통일에 대한 당위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까지 조선의 의견은 그렇다면 지금 20대들은 한번 한국에서 경험해 보니까 어떻든가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질 시간적인 여력, 정신적인 여력이 없이 무슨 스펙을 쌓는다, 하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우리 조국이니 민족이니 거창한 이러한 우리는 한 결에다, 한 동포니 우리는 함께 이제 싸우지 말고 다시금 우리는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통일을 하면 참 좋겠다. 통일을 하면 나에게 직접적인 요즘 젊은 아이들은 통일을 했을 경우에 나한테는 우리 민족, 우리 조국에는 우리 무슨 이득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통일을 그럼 한다면 나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렇게 현실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참 영리하고 똑똑하죠. 그럴 때 우리 오인종 박사님께서 쓰신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이라는 책의 내용을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통일해야겠구나. 진정 통일을 하면은 이거 완전히 통일 대박이겠구나.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경제적,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럴 때 저는 이제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 꼭 우리 오인동 선생님께서 쓰신 밖에서 이거 무슨 선생님께 허락도 안 받고 제가 막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협력을 했을 때 얼마나 남과 북의 이득이 엄청나며 우리는 윈윈해 갈 수 있는지. 북에 엄청난 지하자원, 질 좋은 지하자원 있죠. 그들도 인공위성을 쏘는 기술이 있죠. 아주 값싼 질 좋은 노동력이 있죠. 우리 남쪽은 어때요? 첨단 기술 있죠. 자본 있죠. 이 남북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무궁무진해. 그것을 합치면 이거는 저는 대박이라는 말보다 이것은 그동안은 남은 북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협거리고 북은 남에게 있어서 서로 위협거리라든지 골칫덩어리의 관계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관계가 된다. 우리가 경제적인 협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지금 여기 20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데요. 남과 북이 경제 교류하고 서로 화해 협력을 하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시간 없어요. 다 북으로 가서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우리 으쌰으쌰 손에 걸어젖히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엄청나게 번영국가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명실공히 경제 대국에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문화의 향기가 나는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경제 교류하면요. 여러분들 있죠? 비정규직? 그런 단어 다 없어져요. 비정규직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통일 강연회 하면은 주로 연습 많으신 분들,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앉아 계세요.
그분한테도 또 그래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실 시간 없으세요? 장기 두고 바둑 두실 시간 없으세요? 여러분들도 다 다시 이제 복귀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다 북에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지금 북에 가보면은요, 러시아다, 중국이다. 그 얼마나 그 금싸라기 같은, 그들에게 있어서 금싸라기 같은 북녘 땅이에요. 엄청난 지하 자원 있죠. 할 일 엄청 많아요. 그들 좋은 자리 막 서로 차지하려고 눈이 시뻘개요. 뭐 철도를 놓고 도로를 놓고 뭐 무역 차량이죠. 물류 차량들이 줄을 지어서 왔다 갔다 하고 난리네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우리 북을 갖다가 북의 금싸라기 땅이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북을 먼저 내가 섭렵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을까 나라들이 막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는데 정말 저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줌마인데도 북에 가면은요 제가 속물의 근성이 속물적인 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다 돈으로 보여요. 그러니 경제 뭐 기업하시는 분은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제 눈에도 다 돈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얼마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강국을 넘어서 대국 문화 선진국으로 정말이지 대단한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은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갖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또 질문 없으시죠?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더 받고. 저는 은퇴한 김원호라고요. 예, 김원호는. 질문을 하면은 이게 시험중 이게 때문에 질문을 공원에 사업을 두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듣는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고인동 교수님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이번에 나아진 성경에 나타나고 소명을 하게 되어서 대선거에 나아지는 나타나고 이런 나타났어요. 저는 평균 태생에 공부했을 때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인사들을 갖고 미국 갔어요. 40만 원을 갖고 그것을 이제 고향이 북한에 대한 생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강원 교육을 받는 것을 강원을 꼭 새로 생각하라.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점에서는 반반교육입니까?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작업이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가 어느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봐라 결국 사회주의 운동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왜 CBS가 그야말로 스스로 이렇게 찾아다가 이렇게 동중으로 됐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주셔서 고생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답을 저희가 모르시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존의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박사는 굉장히 이모셔널리 아주 헬스한 타락가 있고 내가 연구하는 오이돌에서는 인텔렉츄얼리, 에코노미컬리 굉장히 유수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굉장히 예. 그럼 뭐 우리 선생님, 김 선생님이 지금 코멘트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예. 뭐 제가 그냥 뭐 어떤 뜻인지 잘 알아들었고, 우리 신 선생님도 잘 알아들으셔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방공교육이라는 게 너무 상대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저쪽에서도 그렇지 않겠느냐, 뭐 그런 취지이시고요. 또 이제 왜 그렇게 갑자기 평가가 바뀌었을까 하는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톡 콘서트는 여기서 그치기로 하고요. 뭐 다음 말. 네. 자주 왕래를 하는 게 민간 사업에서는 서로 교류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건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저기 사모님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절대 업무될 일 없어요. 제가 뭐 북한 당국을 대표한 건 아니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가시면 업무될 일 없어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제가 감히 7번 만나는 분 앞에서 제가 말하긴 그렇지만 이건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고요. 뭐 제가 얘기할게요. 예. 뭐 어차피 이제 그들에게도 관광들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뭐 대단한 그 나라의 무슨 반정부 단체를 지원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광객일 때 그러죠. 관광객이 아니었던 거죠. 예. 김승남 목사님, 부부간에 대화가 없으십니까? 목사님하고 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예,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네, 제가 여행 가면서 저는 이제 관광객으로 가면요 정말 북에서도 처음에 남쪽 출신의 미국 재미동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관광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재미동포든 유럽동포든 남쪽 출신의 동포들은 북에 오는 이유가 무슨 어떤 친선의 목적이에요. 어떤 미팅이 있어랄지 비즈니스 차원으로 간다든지 NGO 차원으로 간다든지 어떤 목표가 있어서 가서 3박 4일에 본인의 할 일을 하고 오는 이런 방법이 많은데 정말 저같이 저희 남편같이 이태리 여행 가듯이 동남아시아 여행 가듯이 북에 여행 가자 하고 관광회사를 쫓아서 다른 외국 관광객들과 같이 미국에 이제 미국에도 북의 관광을 모집하는 여행사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쫙 관광이 나와 있어요. 뭐 마침 몇 박 며칠 관광, 어디 가는 관광, 또 어떤 관광까지 있냐면요, 북의 그 자연 산천, 거기 산이 아주 좋죠, 북의 산이. 그러니까 산과 강, 자연을 구경하러 가는 그런 관광상품도 있고요. 북에는 아주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많아요. 그 건축물이 많은 또 연구 대상이 되는지 건축 관광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유럽 사람들은 바이킹 관광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자전거를 들고 와가지고 백두산 가면은 거기서 막 백두산 밑에 달릴 수 있는 데서 자기 자전거를 꺼내놓고 막 또 유럽 사람들 타요. 뿐 아니라 항공 에어가들은 비행기 북에 세계에서 2개밖에 안 남은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소말리아제인데 그거는 메인터넌스가 안 돼서 아주 폐기되어진 상황이고 오로지 잘 보관이 되어져 있는 한 대 남은 프로펠러 비행기가 북에 있어요. 그리고서 백두산 갈 때 저도 그걸 타봤어요. 저는 덜덜덜 떨고 내가 오늘 살아서 백두산 왔다 갔다 하고 뭐 겁내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항공 에어가 협회 한 50명에서 동호회 같은 한 100명 정도가 우르르 와가지고 뷰티풀 원더풀 내 인생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다 뭐 이러면서 그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1년 전에 찬대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팅 리스트에 있어야 된대요. 내년 그 비행기를 타보려고. 그러니까 별하별 관광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우리 남쪽 출신 남녘 사람들만 그거를 모르고 또 갈 수도 없고요. 남쪽 국적자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남쪽 출신의 남쪽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못 가는 곳이 북한이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관광을 60년 전부터 관광회사가 60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관광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저만 몇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저는 유럽 사람들도 북을 2차례, 3차례, 4차례 계속 오는 사람을 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와? 제가 물어보니까 첫째가 북의 동포들이 정이 많고 요즘 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게 정 이런 게 좀 많이 메말랐잖아요. 따뜻하고 순박하고 그렇게 정이 많대요. 그래서 북의 동포들하고 금세 그들도 정이 통하는 거예요. 그 안내원들이 다 아주 세련되고 유창한 외국 실력을, 영어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북녘 동포들을 만나러 온다든지 두 번째는 북에 아직까지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이 아름다워서 보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온다는 그런 사람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으로 가면은요, 아주 우리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관광 갈 때 그 안내원들보다 훨씬 세련되고 훨씬 유창하게 말을 하면서 잘 인도를 해요. 그들은 그 안내원이라는 직업이 일종의 국가사절단 같은 역할을 생각을 해요. 내가 안내를 잘해서 이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 조국을 제대로 알려야지.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기네 그 북부 조국이, 북한이 다들 왕따당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서 우리 조국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알리려고 하는지 아주 최선을 다해서 국가사절단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 억류되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한 7번 가서 느낀 경우에는 체제에 관한 한 그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정말 자유로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여행하기 안전한 곳이에요. 정말 예,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고국에 입국 또 불어됨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을 하셨죠. 그래서 덕분에 제가 오늘 대신 출세를 해서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 상패가 어딨죠, 지금? 예. 그리고 이 시상식이 끝난 다음에 미처 하지 못한 말씀 듣고, 여러분들 어디 대학 나오신 분이죠? 이대 나온 여자죠? 이대 음대 나온 여자. 그래서 우리가 한 5분 정도 이제 인사의 말씀, 감사의 말씀 들은 다음에 한번 우리 노래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제가 출세해버렸습니다. 제17회 한겨레 통일문화상 신은미, 귀하는 북한 동포들의 일상과 소박한 정서를 언론, 기고, 출판, 강연 등을 통해 널리 알렸습니다. 굉장히 무겁네요. 이로써 남과 북이 불신을 싣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귀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상을 드립니다.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은 귀하가 뿌려놓은 평화의 씨앗이 한반도 통일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7월 29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임동원 대동. 요 마이크가 잘 안 되죠? 아까 잡으면 안 되는데 이걸로 하시고 요거를 살짝 올리시고. 감사의 말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또 더 감사해 드리는 다음에 우리 음악 선물을 함께 나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주중에 집에 가셔서 푹 쉬시고 또 내일 일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발걸음을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자리에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바이러스보다도 무서운 종북 바이러스에 매도시에 감염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저는요 북에 놓고 다들 그런 고급 레스토랑 가서 맥주 마시고 고급 레스토랑 가서 음식 먹는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고급 레스토랑 가고 고급 술집에 가보니 아니 굶어 죽는 나는 나라에서 어쨌든 간에 북녘 덕후들이, 관광객은 저희밖에 없고 나머지는 북녘 덕후들이 와가지고 고급 음식을 먹고 고급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북에도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있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혹시 여기 나와있지 제가 다 마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남한에서는 저 뭐 20만 원 하는 100만 원 하는 그런 고급 양주를 누구나 다 마십니까? 그러니까 검사님이 또 아무 말씀을 못하세요. 검사님 자체도 뭐 할 수 없이 본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할 수 없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죄를 들춰내려고 하다 보니 그냥 어리석은 질문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북에 강과 하천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정화작용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북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까? 검사님, 저는 뭐 돈을 들여서 정화작용을 해서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60년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제가 외감댁에 가면은요, 거기서 그물 그냥 뻥퍼 마시고요, 그물로 쌀도 씻고요, 그물로 나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한 거지, 제가 뭐 정화작용, 돈을 엄청 투자해서 정화작용해서 깨끗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무 말씀을 못하죠. 그렇다면 왜, 김정은이 나타나서 모든 북녘 동포들이 희망에 차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서 동포들을 만나보니까 젊은 지도자가 등장해가지고 뭔가 희망에 차 있고 그들이 뭔가 달라질 겁니다.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북녘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 새 지도자가 나타나면 희망을 가져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나라일수록 새로운 지도자가 바뀌면 더 뭔가 희망을 가져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엄청나게 희망을 가졌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모든 남북관계 끊어져가지고 엄청난 서로 개성공단도 피해보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2000년도인가요? 2002년도에 북에 방북했었죠. 해서 자서전도 썼어요. 거기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은 믿을만한 파트너다. 대화할 만한 아주 믿을만한 파트너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여기서 서로 뭐 네가 잘났다 너 잘났다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면은 어떻게 평화로운 관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북에 와서 보니 남쪽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더 많더라. 뭐 그럼 저보다 더 심한 얘기 많이 정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박근혜 대통령이 저 됐을 때 엄청나게 기대했습니다.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도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지 제가 기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것뿐인데요. 그런데요, 검사들도 자기네들이 스튜피드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해요. 다 밑에만 쳐다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어떤 것까지 갖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책에 아주 감동적인, 아마 본인들도 그 부분은 감동을 받았나 봐요. 형광펜으로 그어가지고 감동적인 그런 책의 내용을 다 끄집어내더니, 아니 선생님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줘서 감동을 받아서 북을 좋게 생각하게 그들을 제가 선전선동한다는 거예요. 뭐 신앙 고백한 것까지 다 들춰내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까지 해가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을 좋게 해서 북한을 동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에 제가 위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길래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으시고 싶으시다면 제 책을 소개한 박근혜 정권의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그 다음에 언론사, PD, 기자, 연합회, 그들도 다 종편 언론들 저 무지무지 저 선전해주고 제책 선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들도 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넣으신다면 저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을 또 못 쳐다봐요. 그러더니 하다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러면 선생님, 부장공사가 뛰쳐났어요. 선생님 한국 가기 싫으십니까? 아니요, 미국 가기 싫으십니까? 미국 빨리 가시고 싶지요? 아이들이 기다리죠? 강아지도 내가 강아지 걱정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강아지가 엄마 기다리느라고 몇 개월을 그저 소파에서 바깥문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강아지 때문에라도 가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이랬더니 강아지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최 측으로부터 이용당했다고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주최 측에 이용을 당했다고요? 저를 6.15 남측 본부에서 저를 초청했는데 그들이 저에게 선생님 강연에서 이러한 말을 해주십시오.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주최 측에서 시킨 말을 했다면 제가 그들에게 이용당한 거지만 저는 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당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용을 당했다면 언제는 제 책이 통일에 기여했다면서 난리를 쳤던 우리 정부, 언론사 이들이 저를 이용해
하겠습니다. 언제는 좋다고 난리를 치고 언제는 이렇게 종북몰이 마녀사냥 종북몰이야. 이들이 저를 이용했지 왜 주최 측이 저를 이용했습니까? 그랬더니 막 책상을 치시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요 그저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시끌벅적하게 됐으니까 그저 사과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사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기분 좋게 몇백 명 모아서 기분 좋은 통일 얘기하고 갔을 건데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만든 것이 누굽니까? 종편, 언론, 허위 왜곡보단 언론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사과를 해야지 왜 제가 사과를 합니까? 그랬더니 막 이제 흥분을 막 정말 가시기 싫으시군요. 미국에 가시기 싫으시군요. 막 그래요. 그러더니 막 또 회의를 하고 와요. 그러더니 그러면 그 유명한 유감 표명을 해달래요. 그 유감 표명 참 좋아하잖아요. 그 유명한 유감 표명을 그러면 이렇게 일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아주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곳을 언론과 정부가 똘똘 뭉쳐서 저를 이렇게 마녀사냥식 종북몰이 함으로 말미암아 저 지금 우리 아이들도 못 보고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이게 정말 유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선두발 다 들었다고 막 하면서 뭐 마음대로 어떻게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출입국 관리법 또 위반을 들춰내면서 어떻게 미국 시민권자가 남의 나라 오면서 외국에 오면서 그 나라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준수사항도 안 보고 와가지고 관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님은 다른 나라 외국 여행 갈 때 그 나라 출입국 관리법 준수사항 다 읽고 가세요? 그러니까 검사님이 끝까지 저랑 눈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알았습니다. 선생님 쓰고 싶으신 대로 다 여기다가 쓰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 오늘 끝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장검사가 선생님 그리고 막 그 중간중간에 그들도 자기가 할 수 없이 좀 스튜피드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막 그랬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엘리트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 많은 시간을 이 진짜 에너지를 낭비해가면서 이 5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시간 낭비해가면서 이게 무슨 인력 낭비입니까? 참 없는 죄 찾아내시려니까 참 검사님들도 참 애쓰십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검사님이 뭐 맛있는 차도 주고 막 과일도 깎아주고 막 그러세요.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검사님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대로 일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세상살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신 선생님, 모국에서 일어난 이런 안 좋은 생각들 다 털털 털어버리고 그냥 미국으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검사분들 2명이서 선생님 LA에서 사신다면서요? 저 갈 일 있으면 LA 갈비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세요. LA 갈비 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선생님이 하시고 싶으신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부탁은 없고요.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제발 여기 검사님들 2개 한번 다녀오세요. 다녀오시면 제가 어떤 심정으로 이 조사를 받았는지 제가 어떤 심정으로 강연을 하고 다니는지 가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면요. 제 책 다 읽어보지 않고 와서 이렇게 저를 칭찬하시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쓴 사람인데 제 다 읽어보지도 않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말만 쭉쭉 즐거워갖고 물어보니 저한테 못 당하시겠죠.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시간 있으시면 책 다 읽어보실 시간은 없으실 테고 바쁘시니까 제가 쓴 서문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서문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책을 썼고 어떤 마음으로 강연을 하고 다니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우리 결의가 하나가 되는 것을 염원하고 다니는지 그것이 서문만 읽어봐도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요. 검사님들 저는 그거 부탁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남쪽에는요 엄청나게 이 분단의 상처가 너무너무 심해서 이것을 그냥 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요 괴물과 같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마치 우리 조국이 괴물처럼 변할 것 같더라고요. 이 분단의 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 조국의 앞날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뭐 정치를 공부하고 이런 거 하나 연구하지 않은 저도 몸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모든 친지들한테 외면 당하면서 제가 느낀 교훈이에요. 아, 이 분단병이야말로 꼭 우리 민족의 분단병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우리 조국에는 미래가 없구나. 이것을 치유하려면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6.15 14선언 시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6.15 14선언 시대로 돌아가서 그럼 서로 만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만나면은 서로 신뢰가 생기고 이해하다 보면은 사랑이 생기고 신뢰하게 됩니다.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은 6.15 14선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제 아무리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인 통일 방안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계획을 하고 짜도 통일 조국에 살아갈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은 해외동포, 남과 북 해외동포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통일 조국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뭐 통일이 대단한 겁니까?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 가서 만나고 그리고 서로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것이 통일조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좋은 통일 방안도 남과 북 해외동포 사이에 마음에 쌓여있는 마음의 분단 장벽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한낱 꿈에 불과합니다. 사상 무각에 해야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과 신뢰가 회복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는 그저 모든 좋은 전략들, 통일을 향한 좋은 전략들은 슬슬 풀려서 가게 되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모두 안아야 됩니다. 민간 교류가 절실합니다. 종교, 체육, 학술, 예술, 뭐 그런 어떤 교류를 통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모두가 안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일도 계속 가서 북의 동포들과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서 그 사랑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 인생을 살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이라면 사상, 정신이라면 정신, 기독교 사상입니다. 모태신앙보다 잘 나오다 보니. 그래서 그저 마지막에 그냥 성경 구절 한 말씀으로 그냥 끝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문 장로님도 좋아하시는 계시죠? 성경 구절이죠.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즉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 조국에 우리 한반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쟁, 분열, 증오, 미움, 다툼 엄청나게 이 증오의 감정이 분열로, 분쟁으로,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분단 병을 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심령이 가난해서, 국률한 마음, 겸손하고 온유해서, 화평하기를 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향해서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저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서로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분명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 민족을 들어서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둠의 빛을 발하는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결례로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남편이 계속 말이 많다고 저보고
제가 사실 말을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하고 말 주변에 없는 거지. 노래 하지 마요. 마이크가 없으려면 아니, 제가 많이 갖다 드릴게요. 저희가 우리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나가 다 실향민이고 인상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우연히 보니까 한국의 조영필 씨가 군에 갔었을 때 그 험난한 풍산어 다시 만나리라는 인상이 가족 헤어짐의 그 안타까움을 실은 그 가사로 되어 있는 노래를 조영필 씨가 군에 가서 부른 거예요. 제가 이 조영필 씨라는 걸 가지고 제가 한국에 가서 심장에 남는 사람 불렀다가 그 심장에 남는 사람도 두 개의 여공과 어떤 사람의 사랑 얘기인데 갑자기 그 심장에 남는 사람의 어버이 수령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서 신음이가 심장에 남는 신음이 심장에 남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언론만 보는 사람들 저 신음이 진짜 빨개구나 또 나와서 탈북자 어떤 공기급 탈북자들 나와서 지령을 받고 내려왔다는 저 사람 지금 공감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문화 공작원입니다. 이러고 뭐 어디 관리 대상이 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심장에 남는 사람도 저는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유명 가수들이 부르는 걸 듣고 너무 가사가 좋아서 제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차라리 심장에 남는 사람을 불러볼까요? 네. 강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북에서 사람을 만나고 남해 가서 우리 동포를 만나고 일본에 가서 동포를 만나고 여기서 이렇게 해외 동포들을 만났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눈빛이 통하고 잠깐 만났지만 항상 헤어지면 심장이 바뀌는 그런 사랑스러운 동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조용필 씨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여기 남편도 없고 하니까 제가 그냥 심장에 남는 사람 여기 계시는 분은 제 심장에 남는 사람 저 분명히 밝혔을 때 여러분들이에요. 어머니 수경님이 아니라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헤어진다고 심장 속에 남는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오랜 세월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잠깐만 심장 속에 남는 그런 사람 나는
만났던 우리 신은규 선생님, 또 대단한 또 입단가시죠. 생생한 증언 또 감사드립니다.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편에 보시면은 데스크에서 우리 저자의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20불에 판매되고 있고요. 또 신간 재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에 가다 27불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 다 구입하시는 분께 파급가 45불. 여러분들 또 그 자유롭게 사진 촬영하시고 사인도 받아가시면서 당첨 나누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방에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캐터링 음식과 커피가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사 끝나고 나가셔서 자유롭게 음식 나누시면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콘서트에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살인적인 트래픽을 뚫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평화교회 교원님들과 교육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불편한 의미로서 우리 우리의 소원을 통해 1절만 우리 다 같이 좀 합창하시고요. 노래가 끝난 후에 우리 평화교회 송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오늘 불콘서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당신께서 남과 북으로 갈려진 우리 조국 강토와 우리 민족을 한결같이 품에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민족 조국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에 용감하게 동참하도록 힘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조국 통일의 영혼을 담은 책을 써서 하나님 앞에와 민족 앞에 바치는 신은미 교우와 이를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